특히 궤양성 대장염 환자 약 20% 정도에서는 급성, 중증,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망률이 약 1%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유병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대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대장의 염증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의 고성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궤양성 대장염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이유를 모르는 장관 내 염증 반응 때문에 주로는 설사와 혈변과 같은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일부의 환자에서는 조절되지 않는 염증 때문에 수술을 받거나 염증이 오래돼서 대장암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도가 증가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국내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현재까지 등록된 환자를 보면 약 4만 5천 명 정도가 2018년 정도에 등록이 되었고요. 매년 4,400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2021년 기준으로 약 6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20대와 30대에 주로 호발하지만 최근에는 60대 이상의 고령에서도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국내에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원인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전적 소인이라는 것이 빠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환경적 요인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서구화된 식사 그리고 항생제나 진통제와 같은 약제 사용 같은 것들이 장내 세균의 변화를 일으켜서 궤양성 대장염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에서 궤양성 대장염을 의심하고 검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궤양성 대장염의 주증상은 설사와 혈변입니다. 그렇다고 설사가 있는 모든 환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러한 이유는 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급성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4주 이상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나 혈변이나 점액변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 설사가 있으면서 가족 중에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 강직성 척추염이나 건성과 같은 다른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최근에 금연을 했는데 혈변을 보는 환자의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은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 대장 내시경의 소견, 그리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만성 염증을 확인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대변 검사를 통해서 칼프로텍틴이라는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정상, 소견을 보인다면 궤양성 대장염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겠고요. 칼프로텍틴 검사 같은 것들로 간단하게 선별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일반 인구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지는 않은 질환입니다. 즉 불편한 병이지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일생 동안 대장 절제술을 받을 확률이 10%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어린 나이에 진단된 환자인 경우 그리고 진단 당시에 염증의 범위가 넓거나 심한 환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확률이 점차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아직까지는 완치가 없는 난치성 질환이고 일부의 환자에서는 질병 범위가 넓어지거나 염증이 심해지는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꾸준히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 환자 약 20% 정도에서는 급성, 중증,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망률이 약 1%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유병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대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대장의 염증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는 염증의 범위와 염증의 중등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염증 범위가 적고 염증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먹는 약제인 5-ASA라는 약제를 먹거나 또는 항문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염증의 범위가 넓고 심하다면 스테로이드라는 약제와 면역조절제를 사용하고, 이러한 약제로도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생물학 제제라는 주사제 또는 먹는 종류의 신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복용하는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환우분의 염증 조절 상태나 약제가 가지는 부작용의 위험들을 고려해서 약제를 줄여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급성 중증 궤양성 대장염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약제를 한 번에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제를 가급적 철저히 복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약제를 중단하는 것은 중증 궤양성 대장염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쓰이는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는 장내 세균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기 사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증 궤양성 대장염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진과의 상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저희 서울대학교병원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의 경우에는 환우회를 통해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와의 상담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정답은 없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서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명확하게 구별하기도 어렵고, 환자의 질환 상태나 아니면 염증 상태에 따라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은 장내 환경을 염증을 촉발하는 쪽으로 바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달거나 짠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육류도 염증반을 촉발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 줄이시고 생선과 같은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산균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유산균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궤양성 대장염의 염증 조절 목적으로 유산균을 처방하고 있지는 않고, 만약에 환자분들이 문의를 하신다면 궤양성 대장염 목적보다는 다른 종류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질환 관리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